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모두 아무 그런 피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 있었고 한데 어쨌든 영상이 아마 올라왔을 때는 태풍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다들 모두 안전하게 평가한다. 태풍이 지나갔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재가장기환기간 평가 매뉴얼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 추석이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영상을 아마 그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아주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또 평가 매뉴얼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해당 매뉴얼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 매뉴얼 개선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확정된 매뉴얼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평가 바이브를 이 개정판을 안 내놓고 있어요. 거의 완성을 해놨는데도, 왜냐하면 완성해놓고 내놨더니만 얘네가 갑자기 얘네랜다, 죄송합니다. 공적인 방송이니까 조금 수정해버리면 제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해놨기 때문에 해놨는데 아직 제가 발행하고 지금 신간을 내보내진 않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평가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평가 번호 15번 우리 방문 상담 관리입니다. 방문 상담 관리. 이 항목은 점수가 무려 4점이나 배정되어 있으세요. 4점.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 다음에 방문 그룹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방문량, 방문 목역, 방문 간호, 즉 방문 그룹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문 그룹 분들은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당 내용은 정확히 뭐냐면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매달 어르신 집에 방문하라 이거예요. 어르신 집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뭘 원하는 게 또 있는지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총 화면에 보인 것처럼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즉 4년치 자료 준비하셔야 되세요. 매월. 그죠? 그럼 첫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수급자예요. 가끔 전화 옵니다. 가족 케어는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 케어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급자라고 했습니다. 즉 가족 케어 포함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등록해서 어르신에게 청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공단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모든 분들은 방문 상담을 매달 실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문 상담을 실시할 땐 필수적으로 상담 일자, 시간, 어르신 이름,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수급자 상담 일지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상담 대상자, 어르신 이름이 있고요. 상담 대상자.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예를 들어 완전화상이면 어르신 상담 불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상담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라 뭐 자제분, 그죠? 이렇게 되겠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담 대면 상담도 있고 현재 코로나19 유선 상담도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담을 누가 했고 상담을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상담 내용, 상담 결과, 상담 조치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월 방문 상담을 한다면 필수상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다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단 우리가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세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가산 업무 수행하시는 사회복지사님이 채용돼 있다면 업무 수행 일지를 기록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방문의한 기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하고 계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방문 상담 일지 있죠. 이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은 가산 업무 수행하는 사회복지는 안 계셔가지고 업무 수행 일지를 안 하고 있다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방문 상담 일지를 걸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일지를 쓰고 있다. 가산 사회복지사님들이. 그렇다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상담 일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시면 되세요.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 하실 거라고. 이전부터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거라. 그러나 평가를 처음 하시는 우리 시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기초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지표에 대한 확인 방법은 뭐냐면, 자, 상담 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정 등의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정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라고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 소위 말해서 뭐냐면 대표자님, 센터장님, 뭐 사무국장님 계시다면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님이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그룹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들 복지사님들이 많이 진행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가산 업무 수행이 없는 방문상담일지에 써야 된다면 통상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그거는 센터님이 진행하시는 게 맞으세요.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상담 내용, 상담 등과 상담 의견, 비고 조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장기간 기간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개최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가선 업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상담일지가 아니라 업무 수행 일지로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둘 중 하나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연일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했냐 이겁니다. 급여를. 이거는 한번 볼게요.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중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기록지 등 급여 제공의 내용이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보호자랑 수급자랑.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수급자 보호자를 진행했는데 보호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어르신이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어떤 서비스 할 때 어르신에게 좀 아프다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좀 주물러 달라 이거죠. 주물러 드리는 건 우리가 기능회복 훈련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업무 외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런 거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 요청을 했죠. 그래서 상담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아, 보호자가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이거를 바꾸겠다. 또는 새로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를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급여중 계획서가 됐든 또는 주간상태 기록지가 됐든 급여중 기록지 등의 내용을 적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급여중 기록지에 적는다면 본 어르신의 상담 결과 2022년 뭐 9월 8일 날 본 어르신은 보호자께서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마사지 요청하셨기에 뭐 9월 15일부터 본 기간에서는 어르신에게 마사지를 5분간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급여중 기록지에 적어 놓으시든가, 그게 아니면 또는 우리 주간상태 기록지 있으시죠? 매주 주간상태 기록지에도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급여제공 계획서 있죠. 아예 급여제공 계획서를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급여제공 계획서를.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응용편에서 상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기본표 매뉴얼 분석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기록을 해야겠구나를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안 해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문상담일지. 그럼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제 내용은 평가번호 15번 뭐였죠? 내용은 방문 상담 관리입니다. 방문 상담 관리. 자, 전에 건 지우고요. 자, 방문 상담 관리 점수는 아까 몇 점이었습니까? 점수는 4점. 난이도는 이건 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해놨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해놨다면 매월 다시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없겠고 점수 획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점수 획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감점이 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매월 상담일지 또는 업무 수행일지 이거를 매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를 그럼 편철을 수급자별로 편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월 편철 해야 되느냐, 어느 방법이 나을지를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시작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업무 수행일지는 아마 매월 편철로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이게 복지사님들이 보통 한 달에 어르신에 대한 명단을 다 집어넣고 상담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하고 갖고 와서 월별로 보관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매월 편철들을 거의 가보면 거의 대부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평가에서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평가관이 옵니다. 와가지고, 자, 홍길동 어르신 매월 상담한 걸 꺼내세요 이래요. 그럼 우리 기관에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매월 편철되어 있다면 4년치면 쉽게 말해서 한 40개월치 이상 클리어 파일이나 매월 편철된 거 40개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홍길동 어르신이 매월 인일 찾아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자, 어느 게 나을지 잘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르신별로 편철되어 있다면 어때요? 그럼 어르신 캠핑장을 그냥 갖다 주면 되겠죠. 거기 어르신별로 매월 이렇게 편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는 어르신별로 편철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왜 보고 서로 왜 만들어요?
결국 평가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매월 편차를 해놓으시려면 매월 어르신이 다 중복돼서 거기 안에 포함돼서 매월 편차를 했다면 나중에 한 어르신에 대한 거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걸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평가가 4년치잖아요 지금. 그럼 3년 반만 해도 40개의 편철 정도를 꺼내가지고 홍길동 어르신 걸 계속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편철에 넣어놓으신다면 거기 안에 이제 넣어놓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어르신 매월 우리가 상담을 했구나를 확인하면서 편철이 돼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평가 전에 최종 점검들 하시잖아요. 아, 방문 상담 관리 어르신별로 매월 있나? 자, 서류 뒤지자. 막 뒤지면 40개 편철 이거 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복지사님들이 업무 수행 일지를 다 정리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자, 평가 때가 되면 이거를 최대한 지난 거는 예를 들어 뭐 당해년도 거는 그 업무 수행 일지를 뭐 모니터링해서 매월 편철한 걸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강제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평가 기준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려면 한 달이 마무리가 되면 그 예를 들어 30명의 어르신이 한 편철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각 개편철로 나눠서 다시 재편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의 편철에 어르신 개인 편철에 상담일지가 매월 들어갔는지 확인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편철부 이거 응용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갑자기 생각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 어디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급여 제공 기록지라든가 주간 상태 기록지라든가 아니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기록을 반드시 해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평가번호 15번 우리가 방문 상담 관리에 대해서 아마 매뉴얼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크게 변동된 건 없어요.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입니다. 뭐 파란색이 제가 매뉴얼이 변동된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냐면 변경된 거라면 뭐 몇 월부터 적용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일부 세부적으로 바뀐 거라고 하지만 기존이랑 변한 게 없다. 즉 기존 그대로 이 평가 항목은 진행하시면 되세요. 4점짜리 평가 항목입니다. 무조건 점수 획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원장님들이 이 평가가 다가오니까 사무실로 전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제 얼굴 하나 보고 바로 의뢰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정말 만족할 만한 평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힘들었던 업무는 잠깐 놓으시고요. 기간에 아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절 끝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